예, 프리캘큘러스, 이번에는 벡터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하와 벡터 이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벡터의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vector 이렇게 쓰는데, 자, 벡터가 뭔지 정의부터 한번 해보죠.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정의를 썼는데, 자, 벡터라는 거는 일종의 quantity, 어떤 양이에요. 양인데,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magnitude라고 했으니까 크기, 그다음에 direction은 방향,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 두 가지 요소를 가지는 것이 벡터이다, 이거예요. 예, 예.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좀 대단히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래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 그러면 크기와 방향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벡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벡터가 있는데 같은 크기와 같은 방향을 가진다. 그러면 두 벡터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identical,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매그니튜드 크기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책에서는 주로 우리가 수학에서 할 때는 length라고 많이 써요. 길이라고 많이 써요. 벡터 보면 여러분들 보통 얼핏 봤을 때 화살표로 나타냈죠. 예, 그 화살표의 길이가 이제 이것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생각하기 쉽게 어려운 말 매그니튜드 쓰지 않고 length, 길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direction, 방향이 있는데 방향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동서남북, 뭐 어디를 향하는 방향 이런 일반적인 개념의 방향인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생각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R2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R2에서의 방향은 360도만큼의 방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방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방향이라는 거, 어디를 향하느냐. 근데 이제 만약에 R3, 3차원 공간 같으면 어때요? 이만큼만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까지 다 있죠. 그렇죠? 3차원 공간 같으면 훨씬 더 많은 방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거는 이걸 생각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즉, 그 공간에 따라서 벡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R2상의 R2 공간상에서 생각하는 벡터를 우리가 2차원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R3 상에서 생각하는 벡터를 우리가 3차원 벡터, R3 벡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벡터니까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 그러면 두 벡터는 같은 거다. 요거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벡터가 하나 있어요. 그 지로 벡터, 그리고 우리말로는 0 벡터라는 건데 표시는 이렇게 해서 약간 0자를 굵게 써요. 이거는 또 벡터는 벡터인데 길이가 0인 벡터예요. 길이가 0인 벡터라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건 좀 특수한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길이가 0이기 때문에 방향은 생각 안 해요. 네, 길이가 0이기 때문에 방향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벡터로서 제로 벡터, 0 벡터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벡터는 되게 추상적인데,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잘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그 캘큘러스 책, 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벡터를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벡터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컴포넌트 벡터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R2에서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R2상에 두 점이 있어요. P와 Q. 이 두 점의
위치의 차이, displacement라는 거는 이제 위치의 차이라는 뜻이에요. 두 점의 위치의 차이를 이용해서 벡터를 나타낼 거예요. 뭐냐? 자, PQ 쓰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하면 요거는 벡터인데 어떤 벡터냐 하면 자, 어떤 벡터인지는 길이가 뭐고 방향이 뭔지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P와 Q 사이의 거리 또는 PQ를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를 이 벡터의 길이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뭐냐 하면 점 P, 앞에 있는 점 P로부터 뒤에 있는 점 Q를 향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다 나왔죠?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방향은 한 점으로부터 다른 점을 향하는 방향. 그렇죠? 결국 그러면 R3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두 점을 주고 그 두 점의 위치의 차이를 이용해서 벡터를 나타내는 것을 displacement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방향을 나타낼 때 시작에 해당하는 점 P를 이 벡터의 initial, 이 displacement 벡터의 initial point, 시작점이라고 하고 Q를 terminal point, 끝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벡터를 이제 이 PQ를 연결하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벡터를 흔히 화살표로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이 화살표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 즉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향할지는 이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벡터라는 건 뭐냐 하면 R2든 R3든 우리가 좌표계가 있으니까 좌표가 있으니까 점들의 그 점들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할게요. 여기 2,3을 썼어요. 보통 좌표 나타낼 때는 2,3 이렇게 부드러운 괄호를 쓰죠. 여기서는 이렇게 웨지, 각이진 거를 썼어요. 일부러 벡터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건데 어쨌든 2,3 이렇게 되면 이 뜻은 뭐냐 하면 이것은 벡터를 나타내는데 어떤 벡터냐?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로서 시작점이 원점 0,0이고 끝점이 2,3. 시작점은 무조건 0,0이고 끝점이 2,3인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렇게 컴포넌트 벡터로 나타낼 때는 시작점은 원점 0,0으로 고정시키자라고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약속하면 시작점이 뭔지 따로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럼 뭐만 얘기해 주면 돼요? 끝점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끝점의 좌표를 이렇게 꺽쇠를 이용해서 나타내 준 것. 이걸 컴포넌트 벡터라고 해요. 즉 좌표계를 이용해서 끝점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차원 좌표 같으면 만약 3차원 공간 같은 만약에 3, 1, 2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원점이 시작점이 0,0,0 끝점은 3,1,2인 점. 요 벡터가 되겠죠? 예, 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벡터를 나타낸다. 이건 여러분들 잘 숙지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벡터는 신기하게도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연산이란 건 뭐냐면 뭐 두 개를 갖고 와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사칙 연산이라 그러면 숫자 두 개를 갖고 와요. 뭐 1하고 2. 그래서 더해요. 그럼 새로운 숫자 3이 나오죠? 빼요. 새로운 숫자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곱하면 새로운 숫자 2가 나오고 뭐 나누면 새로운 숫자 뭐 0.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갖고 와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뭐 이거를 연산이라고 대략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의 오퍼레이션, 영어로는 연산이 오퍼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연산이라는 건 두 개의 벡터를 갖고 와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새로운 하나에는 뭐 벡터가 있을 수 있고 뭐 또 숫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처음에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임의로 벡터 U와 벡터 B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U가 이렇게 있어요. B는 이제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또 있다 봅시다. 시작점, 끝점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벡터 B가 있는데 요거를 평행 이동해요. 평행 이동했다는 거는 같은 방향을 나타내도록 한다는 거죠. 위치는 바뀌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평행 이동이라는 건 x축으로 일정한 수, y축으로 일정한 수만큼 그 좌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x축으로 이만큼, 예를 들어서 y축으로 이만큼, 끝점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옮겨 쓰면 평행 이동한 거죠.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두 선분은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이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평행사변에서 마주보고 있으니까 길이도 같겠죠. 즉, 이 경우에는 한 화살표를 다른 화살표로 평행이동했을 때, 한 화살표를 평행이동해서 다른 화살표를 얻었다. 두 개가 이루는 평행사변형 도형이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 이 두 화살표는 방향도 같고 길이도 같은 거예요. 방향도 같고 길이도 같으면 같은 벡터죠. 위치는 다르지만 벡터로서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벡터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평행 이동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벡터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임의로 UB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자, 이 B를 평행 이동해요. 어떻게 하냐면 B의 끝점, 시작점이 U의 끝점이 되도록. 그렇죠? B의 시작점이 U의 끝점이 되도록 평행 이동을 해요. 뭐 이렇게 되겠죠? 같은 벡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U의 시작점에서 이동되어진 B의 끝점을 연결하는 벡터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 벡터를 우리가 U 더하기 B라고 합니다. 자, 벡터의 덧셈을 제가 정의한 거예요. 이 두 벡터의 더하기를 해서 새로운 벡터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낸 벡터를 U 더하기 B라고 한다. 근데 가만 보면 U 더하기 B나 B 더하기 B나 같아요. 지금 보면 U의 끝점에다 B의 시작점을 갖다 놓아서 이렇게 얻었죠. 왜냐면 B 더하기 U를 한다 그러면 B의 끝점에다가 U의 시작점을 갖다 놔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건 서로 다 평행이동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같은 벡터, 이거랑 이거랑 같은 벡터예요. 길이도 같고 방향도 같고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게 U 더하기 B도 되고 B 더하기 U도 되는 거죠. 그렇죠? U 더하기 B나 B 더하기 U나 같다. 그렇죠?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켈라 멀티플리케이션, 거의 스켈라 곱이라는 걸 생각할 텐데 여기서 알파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할게요. U는 벡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수를 벡터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해서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스켈라라고만 해요. 스켈라는 이제 실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1 직선상에 있는 벡터인 거죠. 저 방향은 있죠.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렇죠? 길이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스켈라라는 건 1차원 벡터일 수도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실수를 그냥 스켈라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한 것은 뭐냐? 이것도 벡터다 이거예요. 정의를 해보면. 정의를 보면 이게 벡터인데 그럼 방향과 길이를 얘기해야 되겠죠. 일단 길이는 본래 벡터의 길이에다가 이 스켈라 또는 실수 알파의 절대값을 곱한 거.
요게 길이가 되는 겁니다.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알파가 양수면 이 알파 위의 방향도 u하고 같은 거로 정하고 알파가 음수면 이때는 알파 위의 방향은 u의 반대 방향으로 정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 u라는 거는 일단 이게 곱해진 숫자가 양수니까 방향은 같아요. 이쪽을 향하는데 이게 2 곱하기 u가 길이가 되는 거니까 본래 길이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에 화살표로 보면 길이가 2배가 되는 거. 그러니까 2분의 1 u라 그러면은 2분의 1이 양수니까 같은 방향이긴 한데 길이가 본래 것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u의 절반만큼 해당하는 거. 2분의 1 u가 되겠고. 마이너스 u라 그러면 길이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u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을 u에다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의 크기는 마이너스 1의 u니까 1이죠. 그러니까 본래 크기 길이하고 같아요. 길이는 똑같은데 곱해진 숫자가 마이너스 1이라서 반대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u하고 길이는 똑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거. 마이너스 1. u보다 길이가 2배 긴데 방향이 반대인 거. 그럼 마이너스 2u가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특별히 곱해지는 숫자가 0이면 이건 무조건 제로 벡터라고 정합니다. 알겠어요? 0을 벡터에다 곱하면 제로 벡터가 되는 거다. 이것이 스켈라 곱의 정의예요. 정의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을 했으니까 뺄셈을 할 수 있겠죠. u 빼기 b, 벡터 u와 b가 있는데 u에서 b를 뺀다는 건 뭐냐? 이건 그냥 u 더하기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b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을 b에다 곱하는 거니까 길이는 같고 방향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u, b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b를 u에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는 길이가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게 되겠죠.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b의 시작점을 u의 끝점에다 갖다 놓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한 게 u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방향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 b가 되죠. 그래 놓고 b의 끝점에서 u의 끝점을 연결을 하면 어쨌든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의 끝점에서 u의 끝점을 연결한 거나 이거나 방향이 같죠. 즉 u-b는 플러스 벡터 더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u 빼기 b 할 때 뒤에 있는 벡터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끝점을 연결한 것. 이걸 u-b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더 아마 편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벡터의 뺄셈도 정의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벡터의 이 뺄셈을 정의를 뭐 덧셈, 스칼라고 뺄셈을 정의했는데 이거를 이제 컴포넌트 벡터에 대해서 이 덧셈, 뺄셈, 스칼라법을 기술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벡터의 연산을 컴포넌트 벡터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자. 뭐 편하게 그냥 2차원에서 하겠지만 이제 이게 다 3차원에서도 적용됩니다. 일단 벡터 UB가 주어졌는데 U의 좌표가 X1, Y1이고 V의 좌표가 X2, Y2예요. 예를 들어서 U, X1, Y1 V는 X2, Y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덧셈을 해볼까요? 자,
B의 시작점이 U의 끝점이 되도록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대로.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일률적으로 여기 이 화살표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X좌표는 U의 X좌표만큼 움직이고 Y좌표는 U의 Y좌표만큼 움직이고 그렇죠? 이동한 걸 보면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X좌표는 어쨌든 요 끝점을 생각을 하면 본래 U가 X1, Y 아니었는데 요 끝점을 봅시다. 요 끝점을 보면 여기 좌표가 X2, Y2였는데 그러니까 이 이동되어진 이 B의 끝점이랑 U의 끝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쨌든 이게 끝점이 여기서 X2, Y2에서 X1, Y1만큼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U의 끝점 입장에서는 X2, Y2만큼 좌표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끝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벡터는 U 더하기 B 벡터는 이렇게 되죠. 이 끝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x1, y1이라는 컴포넌트 벡터하고 x2, y2라는 컴포넌트 벡터를 합하면 그 끝점은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 각각의 좌표끼리 더한 거에 해당하는 거죠. 벡터의 덧셈이. 마찬가지로 이 3차원 공간에서도 만약에 벡터 두 개가 x1, y1, g1, x2, y2, g2 컴포넌트 벡터를 나타내지면 그것들의 덧셈, 벡터로서의 더하기를 하는 것은 각각의 좌표들끼리 더한 거랑 똑같다 이거죠. 평행 이동의 개념을 그대로 좌표에다가 적용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 또 이 컴포넌트 벡터의 길이 이건 이제 시작점이 0,0이고 끝점이 x1, y1이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시작점이 0,0,0이고 끝점이 x1, y1, g1이니까 그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좌표로 나타내면 사실은 덧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바르고 좌표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1, y1이라는 컴포넌트 벡터가 있는데 거기 스켈라, 실수 알파를 곱했다 합시다. 이 벡터는 좀 전에 이제 정의를 생각을 해봅시다. 길이는 알파의 절대값에다가 이 벡터의 크기, 알파의 절대값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크기는 그럼 알파를 가운데다 집어넣으면 안에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알파 x 여기 제가 실수를 했네요. 1, 2 그렇죠? 그래서 알파 x1의 제곱, 알파 y2의 제곱. 그 다음에 디렉션은 각각 x1, y1에다가 이 좌표에다 알파를 곱했을 때 얻어지는 이 벡터의 방향하고 같겠죠. 왜냐하면 알파가 0보다 크면 여기 0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요게 향하는 방향은 그냥 요 원점과 요 x1, y1을 연결하는 직선상에서 원점으로 시작해서 이쪽을 향하는 방향이겠죠.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면 여기 좌표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반대를 향하겠죠. 즉 알파가 0보다 크면 본래 x1, y1하고 같은 방향이고 알파가 0보다 작으면 x1, y1의 벡터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즉 이 녀석은 방향도 알파 x1, 알파 y1하고 같고 크기도
알파 X1, 알파 Y1 벡터의 크기하고 같아요. 방향과 크기가 같으니까 결국 알파 X1, Y1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는 결국 각각의 좌표에다가 그 알파를 곱해준 벡터가 같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3차원 벡터의 경우도 각각의 좌표에다가 그 스케일러를 곱해준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좌표를 이용한 것, 즉 컴포넌트 벡터를 이용하면 이런 뭐 덧셈, 크기 또는 길이 또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이 결과들이 바로 즉시 얻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x1, y1 벡터에서 x2, y2를 뺀다. 그럼 이건 x1, y1에다가 마이너스 x2, y2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곱한 거는 이제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가 되고 덧셈이니까 이제 좌표들끼리 더하면 되겠죠. 결국 결론은 좌표들끼리 뺀 게 되겠네요. 3차원 벡터의 경우도 좌표들끼리 빼면 된다. 그러니까 뭐 훨씬 알기가 쉽죠. 컴포넌트 벡터를 이용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벡터의 이 컴포넌트 벡터를 이용해서 이 벡터 오퍼레이션들을 생각을 하면 다음과 같은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된다. 그다음에 뭐 이걸 먼저 더하고 그다음에 U랑 더하든가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끝에 거를 먼저 더하든가 같다. 이거는 좌표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결합 법칙이라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0벡터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0벡터라는 거는 크기가 0인 벡터예요. 크기가 0이려면 어떻게 돼요? 좌표도 다 0이어야 되죠. 만약에 좌표 중에 0이 아닌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좌표 중에 0이 아닌 게 있다 그러면 이거의 크기는 0이 안 되잖아요. 즉 0벡터가 되려고 그러면 컴포넌트 벡터로 나타냈을 때 좌표가 죄다 0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U 더하기 0 하면은 여기 좌표가 다 0이니까 이 0을 갖다가 각각의 U의 좌표에다가 더하는 셈이니까 U의 좌표가 바뀌지 않겠죠. 그대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 더하기 마이너스 U 하면 마이너스 U는 좌표에다 죄다 마이너스를 곱해준 다음에 본래 U의 좌표하고 더하면은 좌표가 죄다 0이 될 테니까 0벡터가 될 거고요. 또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거 차례대로 합시다. 괄호가 있으니까 먼저 하는 거죠. 먼저 하니까 벡터의 덧셈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를 곱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수들끼리 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따로따로 쓰는 거죠. 앞에 거 따로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알파의 x1, y1 더하기 뒤에 거는 알파의 x2, y2 이렇게 되겠죠. 요게 요거랑 같은 거죠.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좌표를 놓고 보면 여기 이제 스켈라예요. 알파 베타가 스켈라 알파 더하기 베타 실수죠. 이 실수를 U에다가 곱한 거는 각각을 여기 잘못 썼습니다. 각각을 U에 곱한 다음에 더한 거랑 마찬가지다. 두 스켈라를 곱한 다음에 U에다 곱한 거는 그냥 먼저 뒤에 거를 U에다 곱한 다음에 앞에 스켈라를 실수로 곱한 거 같다. 1은 실수니까 1 곱하기 U 하면 좌표에다가 2를 곱하면 좌표가 안 변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컴포넌트 벡터 표현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특별한 벡터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3차원인 경우에는 자, 3차원인 경우에는 두 개만 생각합니다. ij, i는 1,0, j는 0,1에 해당하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했을 때 여기 1, 1. 그래서 이 벡터가 i인 거죠. 그다음에 이 벡터가 j인 거죠. 그다음에 3차원인 경우는 100, 010, 001이에요. 이거 각각 I, J, K라고 해요. 3차원인 경우는 X축, Y축, Z축에 각각 1에 해당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I 벡터, 이것이 J 벡터, 이것이 K 벡터가 돼요. 예. 근데 왜 이게 이제 이걸 특별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 벡터들을. 여기 한번 예를 볼게요. 2차원인 경우에 2,3이 있어요. 그러면 2,0 더하기 0,3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I 벡터, 즉 1,0에다가 2배 한 게 2,0. J 벡터, 즉 0,1에다가 3배 한 게 0,3이죠. 뭐냐면 2,3이라는 벡터는 2i 더하기 3j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2,3이 아니고 어떤 실수가 오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즉 2차원 벡터는 ij에다가 스칼라를 곱하고 더한 것들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ij를 갖고 있으면 모든 2차원 벡터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3차원 벡터도 마찬가지죠. 3, 4, 5면 300, 040, 005, 300은 3i, 040은 4j, 즉 j가 010일 테니까 여기 010이죠. K는 001이죠. 그러니까 005는 5 곱하기 001, K가 되는 거죠. 얘도 3차원 벡터도 IJ, K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원 벡터는 IJ, 3차원 벡터는 IJ, K 얘네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얘네들만 갖고 있으면 다른 벡터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를 Standard Basis Vector라고 불러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이 벡터들은 우리가 실제 어떤 계산을 할 때 좀 특별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벡터 하나 더는 뭐냐면 유닛 벡터라는 게 있어요. 유닛 벡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단위 벡터. 쉽게 얘기해서 길이가 1인 벡터예요. 뭐 길이가 1인 벡터는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여기 3차원 같은 경우에 i, j, k 모두 길이가 1이잖아요. i가 100이니까. 길이가 1이죠. j도 마찬가지고 k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좀 특별하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하나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임의의 벡터 u가 주어졌고, 좌표가 x1, y1, z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이 좌표의 제곱들의 합에 루트 씌워 놓은 게 되겠죠? 그럼 이 벡터 u의 길이의 역수를 u에 곱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u분의 1하면 요거분의 1이니까 이 숫자를 x, y, z 좌표에다 곱하면 되죠.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이 곱한 숫자 자체는 양수니까 u하고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하면 크기를 구해보면 요거의 제곱은 x1 제곱, y1 제곱, z1 제곱에 x1 제곱.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은 x1 제곱,
y1제곱 z1제곱에 y1제곱 세 번째 좌표의 제곱은 합하면 분자 분모 같아서 1이 되죠. 즉 이거 유닛 벡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이렇게 안 해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봅시다. 자, 요 곱하기를 하는 것의 크기는 그 스켈라의 크기 곱하기 u의 크기. 스켈라의 크기가 u의 크기분의 1이니까 이거 자체가 1이잖아요. 그래서 유닛 벡터, 이거 실제 계산 안 해도 유닛 벡터가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임의의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크기의 역수를 스켈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 주어진 벡터 u하고 방향 같은데 크기가 1인 벡터를 얻을 수 있다. 네.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한번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벡터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 벡터를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요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컴포넌트 벡터, 벡터의 연산 이런 것들 쉬워 보이지만 이런 거 대량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적 분학 원투 과정에서 유용하게 잘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에서 좀 헷갈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쉬운 개념이라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화살표로 나타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정의와 연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두면 예,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공부할 때. 예, 그러면은 벡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